경선발표 이틀 전부터 결국 후보를 못 낼지도 모른다.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겠다. 조롱합니다. 누구는 지금 실컷 우리 당에 잘 있다가 하와이 가가지고 우리 안 돕고 앉아있고, 홍준표 우리 힘 합칩시다. 홍준표 지사께서 하와이로 가셔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당에 대한 서운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 사실이고, 저희가 위로해 드리고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홍준표 우리 전 시장님께서 지금 하와이에 머물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오지 말라는 완곡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운한 부분은 잘 설명드려서 보수 우파의 재건을 위해서 힘써 주시리라 이렇게 믿고 간곡히 부탁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이 이제 김대식 의원도 특사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근데 갈 때는 주소도 모르고 현장 가서 만나보겠다라고 한 취지로 갔는데,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특사단이 홍 전 시장을 만난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 전 시장은 오는 거 알고 있었을 테고 만나면 응한 거네요, 홍 전 시장이. 예, 이제 접견했다고 지금 일부 보도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예. 아마 홍 전 시장도 한국을 떠나기 전에는 오지 말라고 만류를 했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날아간 분들이 왔는데 예. 안 만날 수는 없고요. 또 가신 김대식 그 의원이나 저 유상범 의원이나 친하신 다 분인가요? 친하신 분들이거든요. 또 그 경선 과정에서 또 홍준표 후보 캠프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 찾아온 저 특사단 분들을 매몰차게 만나지 않을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만남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오고 갔을 거고, 예. 그 이야기의 결과로 홍준표 후보가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금 사실은 탈당도 한 상태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 사실은 일절의 정치 행태를 안 하겠다는 지금 자연인으로 돌아간 것인데, 예. 이 특사단이 갔을 때는 적어도 선거운동 기간에 다시 돌아오시든지 해서 김문수 후보의 대선 운동, 선거 운동에 좀 도움을 달라는 역할을 분명히 했을 텐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내놓을지는 아마 내일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정치권에서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대선에 경쟁했던 후보가 비판적인 얘기를 외곽에서 계속하니까 하와이까지 이른바 특사단이라고 이름을 줘서 보내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현상 어떻게 보셨어요? 좀 신기하죠. 예. 예. 별꼴을 다 본다. 요즘 유권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대치는 국민의힘을 계속 지지한다, 김문수를 지지한다라는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 예. 중간치는 그냥 가만히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게. SNS 멈추는 거.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중간치일 테고, 최소한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것을 막는 것, 이런 정도가 이제 그 최소한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경선에서 가까이에서 뛰었던 그분들로 팀을 구성해서 일종의 읍소 전략을 한 거죠. 공개적으로 만나겠다라는 약속도 없이 하와이까지 갔는데, 만약 안 만난다 그러면 너무 매몰찬 사람이 되잖아요. 홍준표 후보 스스로가 예. 과거에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인간적으로 호소하면서 제발 맨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지만큼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호소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저희들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홍준표 후보가 과연 이재명 후보를 지지까지 할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지지를 표명한 적은 공개적으로 없습니다. 있나요? 없죠? 예, 공개적으로 예. 없고, 차라리 뭐 보수적인 면에서 뭐 이재명이 낫다라는 뉘앙스, 예. 뭐 이런 뉘앙스의 말씀은 좀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 갖가지 소문들이 차기 총리에 뭐 홍준표 내정된 그랬죠.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소문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마음이 급해졌던 것 같은데,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래도 정치적 뚝심이 있는 분 아닙니까? 예.
마지막 목적, 최소한 이재명 지지 정도는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구두적으로는 못 듣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말은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국민의힘이 특사단까지 파견했는데 성과로 보기에는 조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억울할 것 같기도 한데 그 전에요. SNS가 이제 요즘 기자들이 홍 시장의 SNS를 매일 살피는 게 이제 일과가 됐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파란색으로 오늘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 국민의힘은 빨간색이 상징색이죠. 그래서 저 파란색으로 바뀐 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다가 또 지금 몇 분 전에는 또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 넥타이가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 얘기는 홍 시장도 이런 반응을 보고 저런 식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과한 해석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만큼 참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 하시는 게 부럽기도 합니다. 정말 저게 나온 것처럼 디지털 크리에이터 같습니다. 예. 이렇게 시간별로 파란 넥타이로 교체했다가 다시 또 빨간색으로 교체했다는 것은 뭐 누가 봐도 오늘 특사단이 가서 만났기 때문에 예. 만났으니까 파란색이 상징하는 민주당으로 가는 것만큼은 최소한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직접 자기 그 SNS에 들어가서 고친 거 아니겠어요? 예. 정말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맞는 것 같고요. 정말 본인 생각에도 지난 경선 과정에서 뭐 그때 SNS에 소회를 올렸습니다만 자기를 지지해서 캠프에 모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깥에 한덕수를 돕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일종의 배신감도 좀 느꼈을 것이고 또 실제로 자기가 우리 국민의힘 이 당에서 오랫동안 이 당의 본류이자 정통이라고 자처를 해왔는데 그런 모욕감을 좀 받았기 때문에 잔뜩 화가 난 건 분명히 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탈당도 하고 정계은퇴도 선언한 것인데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 이 당의 주인이라고 본래부터 이 당은 내 거라 이 당의 주인은 나라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각을 세웠고 한동훈 대표한테도 각을 세웠던 게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예. 이건 내가 지켜온 당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 당을 버리고 파란 넥타이 해가지고 민주당으로 건너가겠습니까? 저는 그건 결코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렇게 또 유쾌하게 또 빨간색 넥타이로 바꾼 걸 보니까 역시 또 우리 이 뉴스와에 대해서 재밌는 또 이 이슈 포인트를 하나 준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왜 저희가 이렇게 색깔에 저기 하냐면 실제로 홍준표 전 시장이 이 빨간색에 대한 애정이 대단해서 인터뷰에서도 이 부분을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니셜이 J하고 P인데 예. Justice와 Passion입니다. 러시아에서 붉은색이 볼셰비키요? 정의와 열정입니다. 그래서 내 넥타이를 이제 붉은색을 22년 전부터 매기 시작했는데 속옷도 빨간색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아 진짜입니까? 그랬던 홍 전 시장이어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봤는데 복 의원님께서 세 가지 정도 이제 방안을 얘기하셨는데 요거 김근식 실장께 여쭤볼게요. 예. 내일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거 무언가 얘기할 거리가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입장 변화를 조금 기대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치는 다시 귀국해서 같이 귀국해서 네, 다시 귀국해서 같이 귀국해서 입당 다시 하고 복당하는 거죠. 복당하고 그동안에 화가 난 심정을 좀 다독거리고 예. 그래도 대선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 공감한다면 가장 높은 최대치의 기대치는 같이 돌아와서 복당하고 선거운동에 직접 나서주는 게 제일 높고요. 아까 우리 예. 복 의원님이 최대치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최소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제가 볼 때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파란색 넥타이에서 빨간색 넥타이로 바꿨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그 정치적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최소치로서의 민주당으로 건너가거나 뭐 이재명 정부 하에서 총리설 같은 경우는 확연히 아닌 걸로 선을 긋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간치가 아까 복 의원님 말씀 잘 정리하셨습니다만 하와이에 계시더라도 조금 SNS 활동 좀 자제해 주십사. 조용히 휴식만 대선 휴식하시고 기간에는. 다시 돌아오시면 우리 당에서 다시 또 어른으로 모시겠다. 뭐 이 정도가 될 텐데 지금 우리 당이 지금 힘듭니다. 힘들고 예. 뭐 여러 가지 각종 수치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워낙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모든 앙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
합쳐서 예. 어찌됐든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이 특사단이 4분이나 갖고 또 비싼 비행기값 끊어서 간 거 아니겠어요? 이 바쁜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대치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같이 귀국해서 선거운동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근데 보기에는 홍준표 시장이 무려 정치를 30년 가까이 한 분이고 대선 후보도 나왔었고 당대표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했는데 단순히 저런 것 때문에 마음이 바뀔 정도로 초기에 SNS에 올렸던 그 회한이나 분노는 상당했었거든요. 네. 단순히 특사단이 왔다고 해서 그 입장이 바뀔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말씀하신 그 최대치로 180도 바뀌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예. 최소한의 그동안 30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던 그 동지들 그리고 경선에 그나마 한두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경선 캠프에 참여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차원에서의 이재명 지지를 언급하지 않는 것. 저는 뭐 그런 정도 수준에서 그 네 분들과의 대화도 진행하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정치라는 것은 그래 나를 만났으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아마 이제 라고 할 수도 있나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떤 협상을 가졌을 때 특히 여야 협상 같은 경우에는 예. 해석을 각자 자기가 보는 측면으로만 해석하고 그렇죠. 그렇게 브리핑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그 방 하와이의 성과를 최대한 많이 부풀려서 당에선 자랑하고 나는 나대로 할게. 다만 저쪽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를 믿고 그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시오. 예. 라고 했을 가능성이 저분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스타일상 예.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중간중간 그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이 또 저 헛발질하고 그러면 또 쓴소리하고 또 그럴 쓴소리하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뭐 저것이 회담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의견을 조율하고 문구 조율할 필요는 없는. 그렇죠. 내일 뭐 발표한다고 하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또 한 명이요. 한동훈 전 대표도 그동안의 선거 유세를 안 다녔었죠. 그런데 내일부터 현장에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국민들 만나 뵙는다고 짧게 한 줄 글을 올렸죠. 갑자기 결정한 것은 아니고 다음 주가 되면 현장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대한민국을 살리고 보수를 살리고 우리 당을 지지해달라. 우리 당에게 희망의 불씨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여러분께 호소드리려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에는 유세장에 나올 것이다. 그 시기가 언제냐에 좀 저희가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내일부터 나오기로 그렇죠. 한 거는 주말 사이에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로 한 것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을까요? 영향을 뭐 간접적으로 미쳤습니다만 그 결정적 계기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경선의 결과 이후에 김문수 후보에게 3가지 조건을 전제 조건을 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3가지가 되어야 내가 뭐 선거 유세에 나서겠다라고 조건을 건 건 아니고 예. 그때 명확히 밝힌 건 뭐였냐면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당의 후보가 우리 당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최소한의 3가지 조건은 이게 충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뭐 자신의 선거운동 참여의 조건은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3가지 조건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에 그렇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만 하나 이루어진 거죠. 절연. 예. 예. 그러니까 절연도 사실은 뭐 우리 당에서 단호하게 분리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이렇게 나가는 방식이었고 나가면서도 계속 우리 당과의 연계성을 계속 강조해왔기 때문에 사실 절연 아닌 절연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이어서 예. 그걸 보고 현장 유세를 나가겠다고 결정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일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이제 부산, 대구, 그다음에 청주, 원주를 이렇게 돌 건데 예. 그 도는 방식도 중앙선대위 산하에 어떤 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이라든지 선거운동 응원과 함께 뭐 움직이는 그런 공식적인 유세가 아니고 예. 한동훈식으로 과거의 경선 과정에서 자주 보였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해피워크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나 골목이나 이렇게 사람들 모이는 곳에 공원 같은 데를 걸어가면서 지지자들과 국민들과 만나서 이야기 듣고 또 이야기하고 예. 이런 식으로 저는 그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재명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네. 당이 혁신해야 되는 이유, 보수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왜 잘못됐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이 대선이 14일 남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김문수 후보를 뽑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되서는 안 되니까 네. 우리 당의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그 결과인데 그 방식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각 선대위가 구성이 돼서 시도당 선대위가 있고 그러면 시도당별로 또 당협별로 다 유세 그렇죠. 차량이 배치가 네,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공식 활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의 개인적인 지지 유세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네. 방식은 기존에 한동훈 후보가 했던 방식으로 시민들과 또 국민들과 당원들과 함께 예. 움직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이런 소통하는 과정을 겪을 거라는 거죠. 국회의원님 이런 선거 유세를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저는 조금 달리 예상을 하는데요. 예.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선에 지고 예. 그러고 나서 똑같이 무관으로 백의종군하면서 선거 유세를 했어요. 물론 우리 당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이명박 후보를 찍어주시는데 이명박 후보는 BBK나 다스에 대한 의혹 충실히 밝혀야 합니다. 지지와 공격을 동시에 했었죠. 예. 만약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방식과 비슷하게 간다라고 하면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에게 대해서 계엄과 탄핵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합리적인 보수에 저 한동훈이가 있으니까 예. 보수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미 이제 현재의 대선 구도는 김문수 후보가 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구도 아닙니까? 그러면 대선 이후에 그 국민의힘의 당권을 유지하고 혹은 그 당권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 한동훈을 지지했던 나름 합리적 보수 세력들이 당을 떠나지 않게 붙잡아 둬야 되는데 예. 그 붙잡아 두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들이 다 떠나서 불가능해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붙잡아 두면서 동시에 만약 아무것도 안 하면 또 한 가지가 대선 패배의 공동 책임론까지도 그럴 수 피할 있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대선 패배 책임론에서 벗어나면서 동시에 대선 이후에 합리적 보수의 중심에 한동훈이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말아달라. 예.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행보를 할 가능성이 크고 아마도 메시지도 그것 중심으로 나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차기를 노리는 행보라는 그렇습니다. 해석인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만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 다음에는 박근혜 대표라는 게 거의 공식처럼 돼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대선이 끝난다 한다 다음은 한동훈 전 대표다 이런 대다수의 중론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대선이 당시 MB와 박근혜의 경선이 아주 치열했었고 예. 아슬아슬하게 아마 이제 박근혜 후보가 그때 경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대위원장직을 맡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대표 스스로 백의종군을 해서 선거에 지원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은 사실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박근혜 대표가 당도 장악을 했고 그 다음 대선 후보가 됐고 또 대통령도 됐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의 한동훈 대표는 사실은 이번 대선 이후에는 사실 미래가 사실은 열려는 있습니다만 불투명하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대선 이후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당이 비대위를 만들어서 전당대회는 언제 할 것이며 전당대회 결과의 당권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내년 지방선거에 또 선거 결과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거쳐야 될 난관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보 의원님 설명하신 대로 그게 정확합니다. 아마 이제 내일부터 일정을 시작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재명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예. 그렇지만 우리 당의 보수가 혁신하고 쇄신하고 변화해서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계엄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탄핵은 불가피한 것이고 저희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계엄에 대한 석고대죄, 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 그다음에 탄핵이 불가피했고 대통령이 파면당한 정당으로서의 국민께 진정한 사과를 시작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혁신할 것이고 혁신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앞장서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희망을 주면서 대선 이후에
당의 변화의 희망 이것을 국민과 함께 찾아보겠다는 것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거라고 봅니다. 예. 실제로 대선에서 후보 말고 별개로 해서 움직이는 경우는 저희가 배우자 정도? 그 당의 아주 유력한 인물이 아니면은 후보와 별개로 해서 움직이는 경우는 별로 없죠. 거의가 다 선대위 그 체제에서. 체제 내에 다 예. 들어와서 활동을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하는데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아마 한동훈 그 전 대표도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본인의 당내 네트워크 있는 곳에 그곳에 가서 본인들의 조직을 추스리면서 동시에 메시지를 내는 이런 행보로 가서 실제 김문수 후보의 캠프하고는 별도의 행보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예, 내일 실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얘기를 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공통 질문은 뭐 대답을 해주셨는데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홍 전 시장, 보기업께서 보기에 홍 전 시장은 진짜 여기서 정계 은퇴를 할 생각이지 아니면 홍 전 시장도 대선 이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분은 사실 말씀을 매우 귀엽게 확확 바꿨던 경우들이 좀 있어서 예. 만약에 국민의힘이 대선에 지고 나서 당이 풍비박산이 난다. 예. 그러면 다시금 또 내 보수 재건을 위해서 올 가능성이 있다. 가겠다라고 말을 바꾸셔도 욕은 별로 안 먹을 것 같아요. 원래 그러셨던 분이니까. 예. 그래서 저분은 앞으로 어떤 그 행보의 가능성이 0부터 100까지 예. 굉장히 다양하고 모든 것들을 다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김구시 씨, 그럼 당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지금 기다리고 친윤들 있고요. 홍 전 시장까지도 가담할 거라고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사실은 정치 역정을 수십 년, 30년 이렇게 해왔고 예. 사실 대통령 빼고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렇죠. 당대표 2번 했고요. 대선 후보 2번 했고요. 도지사 2번 했고, 도지사하고 시장, 광역단체장을 2번 했고, 국회의원을 3번인가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스스로도 정계 은퇴에 대한 그 회한 같은 게 있을 거고 그렇게 하고 싶은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저는 욕구도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계 은퇴하고 탈당까지 한 마당에 다시 또 대선 이후를 대비해서 당에 복귀해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것은 그럴 생각은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이 하기에는 조금 면부스럽죠. 그래서 저도 복 의원님과 전망은 비슷합니다만 본인이 나서서 입장을 바꿔서 하기는 어렵고 예. 가능한 필요 조건은 당이 제발 대표님 없으면 안 됩니다. 대표님이 와서 당을 좀 맡아주세요. 라는 식으로 와서 정말 간절하게 바란다면 못 이기는 차고 올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제발로 걸어가서 내가 다시 당을 어떻게 고쳐보겠다. 나 없이는 당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좀 어렵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